한 20년 전쯤에 이제 지재권을 법학에서 지재권을 하기 때문에 그때 에트리에 전자통신연구원에 한 1년 근무하면서 처음 엔지니어들을 만났을 때가 기억나거든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저를 못 알아들으시고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 코드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지재권 공부하려면 기술 하나는 익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정말 방통대도 다니고 해서 한 10년 정도 소프트웨어 하니까 이제 뭔가 보입니다. 근데 오늘 와서 딱 느끼는 게요. 그때 순간입니다. 저 빼고 다들 이쪽 분야 분들이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쪽 농업 내지 뭐 생명공학, 종자 이쪽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어서 어떻게 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제가 이 연구를 작년 초에 했습니다. 작년 초에 했고 연구가 끝나고 한 1년쯤 덮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연락이 받아서 발표를 해야 되는 이 심정에 얼마나 과연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어차피 제 연구 자체가 지금 기존에 이쪽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쪽에 논의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 균형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화두를 던지는 연구였었고 뭐 결과물을 내놓기보다는 화두를 던지는 연구였었고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어떤 이때까지 진행 과정 그리고 국제적인 논의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해 드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나 연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는 없는데요. 제 고향 남쪽 바다 남해입니다. 경남 남해 부속된 또 다른 섬인데요. 하여튼 큰 섬은 저희 큰 집은 남해 섬이고요. 남해가 많이 알려진 게 이겁니다. 이 다랭이 논이라고 하나요? 다랭이 논이란 말도 제가 거기 살 때는 이런 말 안 썼고요.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다랭이 논으로 알려지고 굉장히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관광객이 보는 그 아름다움 그 관점과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이 전혀 다르는 거 혹시 이해하시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가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이런 시입니다. 거기서 겨울바다에 물고기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 물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이 척박한 이 섬에서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말 이 계단식으로 쌓기 위해서 이 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리고 특히 가뭄 조금이라도 식수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저 어릴 때 이제 물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가뭄 들면 섬에 물이 없으니까 육지에서 물을 실어다가 저희 이제 식수로 공급했는데 식수도 없는 마당에 하물며 논에 될 물은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짓고 있지만 농농사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다에서 나는 거는 많이 먹지만 이 육지에서 나는 거는 쌀은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래서 쌀 대용이 뭔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게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고요. 고구마를 먹기도 하지만 이제 시골에서 돈이 항상 현금이 부족하니까 여름 내내 고구마가 자랄 동안에 이 고구마 줄기를 따다가 이거죠. 고구마 줄기를 따다가 반찬 나물 해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름 내내 따다가 잎사귀 떼고 이걸 삶아서 말려서 파는 그런 일을 부수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 때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이거 따던 그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구마가 중요하다. 부수입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구마를 재배해서 이걸 바로 파는 건 아니고요. 도로가 좀 섬이니까 별로 없죠. 그래서 무조건 지게로 지고 날라야 되는데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리고 뭐 무게 대비 가격도 얼마 안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했던 게 이걸 잘게 썰어서 저희는 빼떼기라고 했었는데 잘게 썰어서 말려서 이걸 가마니에 담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보관도 쉽고 무게도 조금 가벼워지고요. 그때 듣기로 이거 아마 소주, 그러니까 그 정류수 말고 희석 소주 만드는 그 재료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로 많이 팔아서 뭐 부수입으로 많이는 아니고요. 하여튼 먹고 살만한 해게 굉장히 고구마가 중요했습니다. 고구마가 중요하니까 다음에도 심어야 돼서 이제 씨 고구마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가을에 걷어서 겨울을 나고 봄에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고구마가 영하로 내려가면 얼어서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골 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방이. 거기에 저희 형제만 해도 7남매였는데 굉장히 좁게 사는데 씨 고구마도 저희 방에 한쪽에 큰 박스로 담아서 넣어놓고 겨울에 이거 그냥 생글로 깎아먹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 순수한 농부는 아니지만은 저희 같은 사람에게조차 이 씨 고구마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음에 심기 위해서 씨 고구마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거동구 중에 일부를 항상 씨로 보관을 해야 된다. 옥수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여름에 한철 먹고 다음에 심기 위해서 항상 이제 처마 밑에 이렇게 씨 옥수수를 이제 걸어놨었는데 제일 항상 기억에 씨로 보관할 건 항상 제일 좋은 거였어요. 제일 크고 우수한 것들 모아서 항상 다음에 이렇게 재배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농부의 관행인 거죠.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농부의 관행인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신젠타 관계자분들은 오셨는데 몬산토는 안 오셨죠, 그죠? 몬산토의 이제 그 포대에 씨앗 포대에 있는 라이선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이용하려면은 한 싱글 시즈만 이용해라. 그러니까 재파종이나 그 뭐 수확하고 저장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보시면은 세이브 하지 말라. 이게 하나의 라이센스로 주어지고 이걸 뜯는 순간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니까 만약에 보관하게 되면 라이센스 위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몬산토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종자 시장 관점에서 그리고 종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는 당연하죠, 그죠? 농부가 생산자기보다는 하나의 소비자이고 그 농부들한테 계속 씨앗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십니다. 근데 한편 이제 그 제가 살아온 그 또는 농부의 관행에서 보면 이거하고는 좀 매칭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논의가 이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종자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경제적 의미, 그리고 종자 산업, 종자 기업, 그리고 이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재권 체계가 굉장히 지금 잘 갖추어져 오고 있는 반면에 농부의 관점에서 또는 뭐 국제적 논의에서는 인디지너스 또는 로컬 커뮤니티 관점에서는 이쪽이 커갈수록 그리고 지재권 체계가 갖춰질수록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가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린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자가 뭔가는 생략하고요. 종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식량 안보의 관점에서, 건강의 관점에서, 그다음 CBD와 관련된 생물학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특히 종자 산업의 관점에서는 이제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요, 전 세계 이제 종자 시장 구조라고 할까요? 거기 보면 이제 몬산토나 듀퐁이나 신젠타 이런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종자 기업들을 이제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조사할 때 보면은 98년도인가요? 그 IMF 시절에 뭐 10대 종자 기업 중에 한두 개 빼고는 다 골고루 넘어간 걸 제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자 산업 내지 종자 기업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종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더더구나 최근에 어떤 그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도 어떤 이 새로운 종자에 대한 어떤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지식재산권 체계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쭉 그러니까 종자 산업의 관점에서 종자의 경제학적 가치를 강조하는 종자 산업 또는 종자 기업의 관점에서는 지식재산권 체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2009년도에 내놓은 2020 종자 산업 육성 대책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종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품종 보호권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미 확대됐죠. 그래서 품종 보호 대상을 전 작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권리도 약간 강화하는 방향으로 품종 보호권을 강화하겠다라는 형태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품종 보호권이 뭔가 보면 종자산업법의 품종 보호권이란
그 보호 품종을 실시, 즉 그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독점권입니다. 이 종자산업법상의 품종보호권은 유포부로부터 왔는데요. 유포부에 보시면 14조에 육종가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포부상의 권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직접적인 계기는 트립스 협정입니다. 그래서 96년도, 94, 5년도 체결된 트립스 협정에 보면은 27조에 여기 부분 보시면은 식물 신품종에 대해서 취약국들은 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특허 제도에 의해서건 또는 어떤 독자적인 시스템에 의해서건 또는 그 둘의 조합에 의해서건 여하튼 식물 신품종을 보호해라라는 트립스의 요구가 있었고요. 이때 당시 이제 국내에서는 특허보다는 종자산업법을 새롭게 개편을 해서 거기에 식물신품종 제도를 유포부상의 권리 체제를 도입하는 형태로 논의가 됐고 그게 마련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006년도 특허법 개정하면서 기존에는 이제 무성 번식 방법으로만 특허가 부여되던 것이 그걸 없앰으로써 유성 생식에 의한 새로운 식물에 대해서도 보호가 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기준 보시면요, 신규 식물 자체 또는 일부분에 관한 발명 이런 형태의 새로운 식물에 대해서 특허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해주는 형태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호받는 형태로 갔는데 항상 이제 지적권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예외 조항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식물신품 종자산업법 쪽에 예외 조항이 많이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예외 조항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몬산토의 사례에서는 그 포대에 이런 라이센스 조항들을 삽입을 해서 농부들이 그걸 사서 포장지를 뜯는 순간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이 법원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외 조항 여기 보시면은 아까 싱글 시전에서 그리고 종자를 다른 사람한테 공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이브하지도 말라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유포부에서 허용되는 행위조차도 이제 라이센스를 통해서 막아버리는 이런 형태로 종자기업들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터미네이트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래 종자라는 것이 이제 재파종에서 새로운 수확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걸 종자라고 하는데 특정한 기술에 의해서 재파종이 불가능한 종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지금은 어떤가? 이 논의상 그때 당시에서는 몬산토가 이 기술을 도입을 했었는데 샀었는데 적용하지는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 이후 경과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 종자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 그리고 그에 기반한 종자 산업 그 다음에 종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투자 그리고 그 투자는 인센티브로서 지재권 체계가 형성되고 강화해 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형태의 농민 또는 어떤 지역 공동체 입장에서는 좀 뭔가 억울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다시 고구마 얘기로 가면은 고구마가 이제 많이 재배하고 많이 팔기도 하고 많이 있으니까 쌀은 부족하고 그래서 끼니를 고구마로 떼어야 되는데 고구마 그냥 삶아서 먹으면은 한 끼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빼떼기 죽이라고. 이렇게 죽을 만들어서 겨울에 대부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걸로 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투리라고 생각했는데 1박 2일에 나오더라고요. 뭐 통영의 빼떼기 죽에서 그래서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자가 정말 중요하다.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씨앗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씨앗을 보관을 할 때 그 해에 나온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주로 골라서 하니까 이게 축적되고 하다 보면은 종자가 유지 개량되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농부의 이런 관행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유포부상에서는 이제 농부의 자가체종에 대해서는 91년 협약인데요. 기존보다는 굉장히 제한된 형태이지만은 여하튼 농부들이 어떤 그 재파종의 목적으로 그 수확물들을 저장하는 것들을 일부 허용해주는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조약에 대해서조차도 어떤 인도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만 여하튼 여기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법에서는 58조의 자가 생산 목적에 자가 체종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을 보면은 제한 범위는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못 찾았나요? 여하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고시가 안 된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최근진 과장님께서 하면 좀 이쪽 잘 아실 테니까요. 이쪽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유포부 체계상의 신품종에 관한 권리에서는 농부의 자가 체종에 대해서 제한적이나마 인정, 그러니까 예외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특허법에 있어서는 특허법의 제한 조항이 이제 이거 그다음에 한두 개 있는데 종자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업으로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농부들이 이제 재파종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면 이게 이제 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자가체종 특히 이제 좀 큰 규모의 농부에 있어서 자가체종은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걸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그래서 그건 좀 농부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걸 연구를 할 때 청의 그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거는 좀 예외로 허용해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들어보면 약간 공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특허법이라는 게 이게 씨앗 품종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인데 그 농업 분야 아주 조그만 그 분야를 위해서 예외 조항을 하나 만든다는 게 쉽지만은 않고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법의 그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농부의 권리에 대해서 예외로서 특히 자가체종에 대해서 기존의 지재권의 예외로서의 논의 내용이고요. 대체적으로 농부의 권리라는 이런 논의는 한 20, 30년 전부터 80년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FAO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NGO들 중심으로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고 FAO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식량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 자원 국제 조약입니다. 국제 조약의 구조에 보면은 명문으로 농부의 권리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의 권리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뭔가 보시면은 전통 지식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익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농부의 권리로 인정해 줄 것을 체약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CBD상에서는 농부의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쭉 조약을 읽어보면은 그 관련 커뮤니티와 어떤 이익 공유에 관한 조항들이 있고 주로 이제 관련 커뮤니티가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농부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농부의 권리가 명문은 아니지만은 일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CBD뿐만 아니라 이제 나고야 프로토콜 상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조항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조약이 아니라 이제 지역협정 또는 이제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를 보면은 아프리카 모델 입법이 있습니다. 모델 입법상에 26조의 농부의 권리가 좀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의했던 전통 지식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이뿐만 아니라 그 종자를 세이브하고 사용하고 교환하는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농부의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한조항에 보면 판매할 때도 상업적 규모로는 안 된다라는 제한조항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농부의 권리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 놓고 있고요. 실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그 인도 법입니다. 인도의 우리나라 종자산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식물 신품종의 보호와 농부의 권리에 관한 법률을 200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육종가의 권리, 우리나라 신품종
보호권 비슷한 육종가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한 챕터에 농부의 권리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뭐 등록하고 그 권리에 관해서 쭉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자세한 분석 못했습니다만은 인도법에는 좀 더 구체화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관심 있어하고 이제 참여하고 있는 국제 회의가 와이포의 이제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 표현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고요. 2월 달에 유전자원 관련한 회의가 있었고 2주 뒤에 전통지식 관련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조약 초안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아직 옵션도 많이 있고 옵션 1은 주로 선진국들의 주장이고 옵션 2는 개도국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통지식, 그러니까 요 조약에 적용되는 전통지식이 뭔지에 대해서 쭉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그러니까 보호 적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지식이 보호받는다라는 내용을 쭉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공동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오고 있으며 어떤 그 공동체들의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필수적인 이런 DK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자. 이게 선진국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호 범위를 제한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미 널리 알려진 외부 세계에 널리 알려진 그리고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제외하겠다. 이런 것들이 선진국 아닌 거고 그다음에 개도국 안은 폭넓게 DK를 보호해주자라는 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을 읽어보면은 과연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우리 TK가 뭐가 있는지가 제가 요즘 관심 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TK보다는 TC 쪽에 약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과연 이 요건들에 충족할 만한 우리 TK가 뭐가 있을까가 제 고민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중요한 건 수혜자입니다. 과연 이 보호를 통해서 누구한테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선진국 입장에서는 주로 그 토착민, 토착 공동체 굉장히 좁게 가고자 하고 있고요.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런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뭐 패밀리나 국가나 개인들까지도 포함하는 형태로 굉장히 폭넓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또 비춰보면 과연 우리 이제 종자와 관련해서 농업 관련 전통 지식일 건데 이 농업 관련 전통 지식 혹시 보호 대상이 된다라면은 그 수혜자는 누구여야 되는가에 관련된 논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전통 지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된 흐름을 보면은 특허청에서 한국 전통 지식에 관한 DB를 만들어서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구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DB는 주로 옛날 농진청에서 발간한 서적들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계속 저희 화두는 그렇습니다. 육종가를 보호하기 위한 지재권 시스템은 우리나라 특허청이나 그다음에 국립종자원을 통해서 쭉 완성이 되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과연 농업국가였는데 우리나라가 이 농부들의 권리에 대해서 국내에 논의가 거의 없다는 게 일단은 좀 아쉬웠고 그래서 저는 논의가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법학 전공한 제가 이제 쭉 진행해 갈 수는 없고 혹시 관련 단체든 기관이든 NGO든 논의가 풍성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수소문해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논의가 좀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